공무원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공무집행 방해죄 한방의 정리라는 제목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됩니다. 이 말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관해서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 특히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현행범 체포 시, 두 번째는 임의동행 시, 세 번째는 압수수색 시. 요 세 가지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현행범 체포 시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체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두 번째는 긴급체포, 세 번째가 현행범 체포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체포 외에는 경찰관은 시민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체포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정이 명백해야 됩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현행범 체포를 인정을 할까요? 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막 범죄를 저지른 직후였어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직후 손에 살해 무기인 시카를 들고 있다든지 또는 범인의 옷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죄정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행범 체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이라는 겁니다. 즉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또는 그 직후 또는 범죄가 행해진 그 장소 이렇게 시간적 장소적 접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 장소적 접착이 있으면 당연히 재정이 명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세 번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이 있고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아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죄정이 명백해서 증거가 모두 거의 확보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행범 체포의 절차적 요건, 즉 현행범 체포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됩니다. 미란다 원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수사 준칙은 그와 더불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란다 원칙을 언제 고지를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 이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 되게 긴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도중 또는 현행범 체포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 예를 한번 볼까요?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음에도 이미 동행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체포. 이 경우는 현행범 체포가 위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해서 경찰관 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고인이 교정실에 들어가서 약 5분간 시카를 휘두르면서 교장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언제 도착을 했느냐? 모든 범행이 종료한 후 약 40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적 접착성이 없죠. 그리고 체포한 장소도 교장실이 아니고 사무실이었어요. 이건 장소적 접착도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종료하고 4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이 경우에도 위협한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고, 이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의해서 음주 측정 결과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음주 측정 결과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음에도 음주 측정을 위해서 피의자 혁대를 잡고 강제로 파출소로 이행하려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보십시오.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요. 근데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체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를 혁대를 잡고 강제로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안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불신검문에 의해서 운전면허증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경찰관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했다는 거죠. 막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인근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고,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도 현행범 체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협한 현행범 체포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위협한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죠. 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현행범이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려고 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협한 현행범 체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란다 원칙은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 이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현행범 체포는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으나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에 나선 경우, 이거는 위협한 체포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임의 동행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의 동행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임의 동행은 체포하지 않고 피의자가 자의에서 파출소나 경찰 관서에 동행하는 것을 임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임의 동행의 경우에는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동행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동행에 응해서 저 경찰관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탈이 가능하고,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찰 관서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동행의 적법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그리고 수사준칙 제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불신검문이 가능하겠죠. 불신검문은 어떤 때 가능하느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검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임의 동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 동행 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이 가능하고 동행 장소에서 퇴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즉, 선생님, 임의 동행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의 동행에 가시다가 언제든지 집에 가셔도 되고, 경찰관서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한 임의 동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임의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적반 임의 동행 예를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 폭행한 경우, 임의 동행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에 갔다 하더라도 조사 안 받고 나 집에 갈래 그러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근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못 가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했다. 그런 경우에는 고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세 번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고무집행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 없이 강제적으로 몸수색을 하고 임의로 물건을 꺼낸 경우, 자 이거는 전형적인 위법한 압수수색이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고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경우, 경찰관들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 없이 노래 연습장을 검색한 경우, 이 경우에도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고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시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 압수할 물건 등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도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고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고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고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고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형이 어느 정도 선고가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